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례,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불송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시면 죄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나와있죠. 결정 종료, 불송치,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동료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의 남자 문제로 B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B양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B양을 보게 되자 B양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B양을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또다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게 돼서 남자 문제로 A씨와 B양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양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A씨는 일을 하면서 B양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주치게 되었고, 이전처럼 B양과 좀 관계를 개선하고 B양과 다시 만나고 그런 마음에 B양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갑자기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B양은 A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며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해서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사건도 많이 진행해보고 노하우도 있고 이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 혐의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씨와 같이 정리한 이 사실관계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런 겁니다. A씨는 B양과 헤어진 뒤 다시 연락을 하며 만나게 된 적이 있었기에 이 사건 당시에도 B양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점, 전화 두세 차례 하였을 뿐이고 B양은 헤어질 때 연락하지 마 라고 했으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A씨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좀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양에게 두세 차례 연락을 한 뒤 B양이 전화를 받지 않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이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B양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찰은 결국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잘하고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스토킹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지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때도 굉장히 엄격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도 높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